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그리고 하원 공화당 회의가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시위 전후의 사건에 대한 당의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특별소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1월 6일 사태에 대해서 1월 6일 폭동, 1월 6일 반란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월 6일 폭동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1월 6일 시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서부지법, 서울 서부지법에 무슨 폭동을 일으켰느니 어쩌니 이런 기사들 지금 다 나오고 지금은 폭동이다라는 표현 막 쓰고 있죠. 그것도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막 지적질하고 있죠. 시간 지나고 정의가 구현이 돼서 올바른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건 단순한 평화적인 시위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4년 전에 벌어졌던 일하고 너무 비슷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찰도 없고 선글라스에다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나오는데 그 바로 옆에 서 있는 진짜 경찰은 명찰도 있고 마스크도 안 하고 딱 서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가짜 경찰은 명찰도 없고 경찰복은 입었는데 명찰도 없고 선글라스에 마스크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그 상황들도 보면 지금 JTBC라는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연출된 모습들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지금 다 제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두고 보십시오. 4년 전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왜 지금 하필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미국에서 2020년 벌어졌던 부정선거가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할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고 있는 99명의 중국 간첩단이 미국 부정선거에도 개입했었고 한국 부정선거에도 개입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진짜 거짓말일까요?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공화당 조지아주 출신인 베리 라우더밀크 하원 의원이 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은 하원 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져 있는 특별소위원회이고요. 오하이오주 출신인 짐 조던 대표가 하원의원이죠. 짐 조던 하원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 조던 위원장 아래 라우더밀크, 이분이 바로 라우더밀크 조지아주의 하원의원인, 연방 하원의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1월 6일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는 존슨 의장은 하원 공화당은 117차 의원에서 정치적 동기를 가진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퍼뜨린 거짓 이야기를 폭로한 지금까지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교감을 하고 있었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쳤고 자 지금은 1월 6일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작업에 딱 적임자들을 심어놓는 겁니다. 짐 조던, 베리 라우더밀크 다 지금 적임자들을 딱딱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빚진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특별소위원회를 설립한다. 미국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1,500명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사면해 준 사람이. 1,500명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겁니다. 억울하게 잡혀가가지고 취조를 받고 옥살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들한테 민주당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지금 민주당은 통감하지 않는데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은 그 죄를 통감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거죠. 특별소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던 의원은 짐 조던 위원장이죠. 라우더밀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1월 6일 위원회가 밝히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파헤친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사실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우더밀크는 1월 6일 사건과 미국 의사당 침입으로 이어진 실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게 돼서 영광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 기관의 여러 수준에서 일련의 정보 보완 및 리더십 실패의 결과였다. 리더십 실패의 결과였다.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나는 존슨 의장의 업무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짐 조던 위원장과 협력해 모든 사실을 계속 밝혀내고 이 수준의 보안 실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개혁을 하는 힘든 작업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우더밀크 하원 의원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개정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00명의 피고인을 사면하고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조치가 하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라우더밀크는 지난 의회에서 리츠 체니 전 하원 의원에 대한 형사 수사를 요구하는 감독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소위원회는 의사당 공격을 조사하는 민주당 주도 소위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민주당이 만든 낸시 펠로시가 만들었던 그 위원회에서 이 체니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거 보니까 증인하고 짜고치기 했다 이겁니다. 증인하고. 소위원회는 1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라우더밀크 위원장이 지난 118차 의회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체니 전 의원이 전 백악관 보좌관이자 위원회의 주요 증인이었던 캐시디 허친슨과 공모했다. 소위원회를 이용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짜맞추기, 말을 미리 짜맞추기 하고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증언한 부분에서 일부분은 녹취한 부분에서 삭제하고 편집까지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체니 의원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지금 형사 기소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다가 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다시 위원장을 맡고 다시 또 조사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실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 중 하나로 체니와 1월 6일 첫 번째 특별소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선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직하면서 자, 리츠 체니는 선제적 사면, 아직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뭐 이미 죄가 내가 나가고 나면은 얘 반드시 감옥 갈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너는 미리 내가 사면해 줄게. 미리 사면 이거를 막 남발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조 바이든.